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고민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라라고 말을 해야만 공부를 한다, 혹은 공부를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할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좀 맨날 이렇게 느리작 거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빨리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중에도 느리작거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부 전 단계, 공부 중 단계, 공부 후 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공부 전 단계의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부 전 단계의 이 세 가지를 하시면은 공부를 하는 데에 좀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공부라는 진입장벽을 조금 더 쉽게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 다지기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이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작심삼일이고 그렇게 되지만은 현실과 이상의 어떤 가운데 지점이다. 막상 계획을 탁 세웠을 때 바로바로 다 실천이 모든 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계획을 탁 세운 것은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2학기에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뭐에 더 집중해서 해볼까, 무엇을 노력해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잖아요. 출근하기 싫죠. 그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저녁에 TV를 잠깐 끄고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엄마랑 아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는 뭐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고 싶다, 뭐를 더 노력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도 이번 주에는 내가 지난주에는 못했던 이거를 좀 신경 써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정리정돈이에요. 네, 이제 깨끗한 공간에 들어서면은 뭔가 시작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 어릴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하라라고 하면 일단 이상하게 청소부터 하게 되고 정리정돈부터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회피하는 것도 있는데, 뭔가 정돈을 해야지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 정리정돈 하면서 좀 워밍업이 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세팅이 되는 건데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해요. 좀 의미 없다라고 많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같았어요. 이 집을 치워놓으면 또 어질러지고, 치워놓으면 어질러지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가끔씩 좀 에세이 같이 그런 일상 이야기들을 쓴 거에 제가 이제 썼던 내용인데, 긴 거 글의 일부를 발췌했어요. 제가 쓴 거라 이제 부끄럽지만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부지런한 엄마는 항상 쓸고 닦고 집을 반질반질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햇볕에 바짝 말려 뽀송뽀송해진 이불에 누워 있다가 엄마가 해준 건강하고 담백한 밥을 먹었다. 우리 집은 매번 새끼 밥을 주말까지 항상 집에서 먹었고 외식은 손꼽아 했다. 속옷까지 다려놓으셨던 엄마의 손길 덕에 항상 반듯하게 다려진 옷들이 옷장 속에는 걸려 있었다. 계절마다 우리 집의 인테리어는 바뀌었고 내 공부방과 책상을 공부하고 싶도록 매번 꾸며주셨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치우고 계시는 엄마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다. 이제 공간이 익숙해지면 먼지마저도 원래 그 공간의 소유였던 것 마냥 느껴진다. 그런데 반짝반짝한 호텔 같은 친정에 있다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보이던 우리 집의 먼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친정에 다녀와서 이번 주 내내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요리도 했다. 뿌듯하고 상쾌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지기도 했다. 가사노동을 할 시간에 내가 다른 일들을 하면 이미 내가 쓰고 싶었던 책도 몇 권이나 더 썼을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다 했을 텐데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었고 경제 대부의 지원으로 르네상스 예술이 발전해 갔는지를 모두 느끼며 말이다. 그렇다고 집안일이 그저 삶을 유지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그런 노력들이 나를 반듯하고 정서가 안정된 성인으로 자라나게 만들었으며 가족들의 웃음꽃이 엄마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성과였을 테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공간을 아껴주는 일, 날것의 재료가 음식으로 바뀌는 일과 같은 집안일은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집안일은 생존의 기술이니 말이다.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엄마들이 집을 모두 반짝반짝 정돈을 잘 해놔야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 하고 이러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하세요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랑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공부하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집에 청소 좀 하자. 청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반짝반짝까지는 아니어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할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로 조금 더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책상이나 공부방 정리 같은 것을 이제 크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뭔가 청소를 하고 정돈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요, 책을 펼쳐놓는 거예요. 엄마가 미리 펼쳐놓는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독서를 좀 해야 돼요. 해야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의 어떤 거실의 책상에 독서대에 그 책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놀다가 그 책이 눈에 거슬리죠. 그리고 책을 읽어라 했을 때 책을 펼치고 앉는 것보다 책을 펼쳐진 상태에서 앉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도 아침에 이제 오면 아침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침 활동을 바로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은 이거예요. 얘들아, 지금 바로 당장 글씨 쓰는 거 하지 못하겠으면 일단 공책만 펴놓기만 해도 그 다음에는 시작하는 게 편해. 그냥 바로 써라 보다는 일단 펴라,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펴놓고 딴 거 이렇게 하다가도 자, 얘들아 해야지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 단계까지로 가는데, 마음이 가는데 놀다가 갑자기 기계처럼 전원 버튼을 탁 공부 모드 돌리면은 공부 모드가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모드로 가기 전에 이제 뭔가 마음을 다지는 시간, 그리고 좀 청소를 해서 워밍업하고 책도 미리 펼쳐놓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가 이제 저희 공부로 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공부도 할만하고 재미있어지면 그나마 조금 더 책을 펼치는 게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로 느리작거리고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3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공부 전 단계라고 하면은 또 나중에 공부 중과 공부 후의 단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민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